지금부터 2018년도 7급 국가직 한국사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번 기역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나라가 중국 고대에 가세약해지자 연나라 전국시대에 북경 근처에 있는 나라죠. 스스로 왕을 칭하고 동쪽으로 침략하려 했다. 모모의 후 역시 스스로 왕을 칭하고 군사를 끼워 연나라를 공격하려 했는데 대부인 이해가 가나여 중지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고대 춘추전국 시대와 관련된 나라는 뭐 하나밖에 없죠. 고조선이죠. 특히 옆 나라인 이제 그 연나라와 이제 이런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고조선에 대한 설명. 뭐 딱 봐도 4번이 뭐 바로 나오네요. 8조의 법을 제정했는데 그중 3조항만 전해진다. 절도, 상해, 살인. 요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나머지 선지 보죠. 전연의 공격을 받아 심한 타격을 받다. 이건 고구려 고구관왕 때의 그러한 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선비 모용시의 공격을 받아서 국내성이 털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백제 최전성기 임금인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해서 이때 결국 전사하게 됩니다. 371년. 매년 10월 무천이라는 쟁천 행사를 열었다. 이건 동리에 대한 설명이고요. 박석김 씨가 왕위를 교도로 개성하였다. 이건 신라 이사금 시대가 되겠죠. 네, 정답은 고조선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조선 초기 국왕의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조는 한양으로 천도하고 한성부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렇죠? 처음 이제 개경에서 그냥 도읍을 하다가 이제 1394년 이제 한양으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한양이 이제 그 관청이 이제 한성부가 되겠죠. 두 번째, 태종은 창덕궁과 창경궁을 새로 건설하였다. 그런데 이제 1차 왕자의 나이 1398년 일어나고 또 1400년 이때 이제 정종 때 또 이제 그 2차 왕자가 일어나요. 그래서 수도를 다시 이제 뭐 이게 경복궁이 안 좋으니까 다시 이제 개경으로 다시 도읍을 옮겼어요. 그러다가 태종 때 그래도 다시 이제 한양이 이제 좋은 걸 알게 되고 이제 1405년 다시 한양으로 재천도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만든 두 번째 이제 궁전이 바로 이제 창덕궁이죠. 예. 이게 1405년에 이제 건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친과 이제 형님 왕인 이제 정종 등을 이제 상왕, 태상왕 등으로 모시기 위해서 이제 수강궁, 이제 올해 강령하시라는 의미에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예, 요것을 나중에 이제 성종이 이제 왕에 오르면서 무려 대비가 3명이나 돼요. 그 생모인 인수대비 소혜왕후, 그 다음에 세조의 비인 정의왕후 할머니, 그 다음에 예종, 이제 이쪽이 작은 어머니가 되겠죠. 예. 이 비인, 이 3명의 대비를 모시기 위해서 수강궁을 이제 창경궁으로 개칭을 해서 새롭게 좀 더 크게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종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세종은 사가독 속세를 실시하여 학문활동을 장려했다. 세종은 뭐 학문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호학군주의죠. 사가독 속세는 일종의 유급 휴가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해서 학문활동을 장려했다. 세조는 불교를 굉장히 신봉한 군주죠.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불경을 번역하고 간행하였다. 경전을 간행한다. 그래서 이제 월인속고라는 게 나오게 되죠. 이미 세종대왕 때 월인천 강지고 그 다음에 세조가 또 직접 주관했던 이제 석보상절 둘을 합쳐서 월인속보를 이제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번 군국 기무처가 폐지되고 시행된 2차 가보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1894년 1차 가보개혁은 군국 기무처가 중심이 돼서 시행을 하게 되고요. 정치, 특히 중앙정치, 그 다음에 경제, 사회 분야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2차 가보개혁은 군국 기무처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홍범 14조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주된 내용은 지방제도, 그 다음에 사법제도, 그 다음에 교육하고 관련된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제도 일부 이렇게 돼 있었는데 바로 나오게 되죠.
이 교육과 관련된 것이 2차 거부과 관련된 것이 교육 입국제소, 교육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1895년 2월에 반포하면서 많은 관립학교, 뭐 한성 사범학교 관제라든지 중학교 관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를 보도록 하죠. 2, 3, 4는 전부 다 주로 이제 그 정치 쪽하고 관련된 것이죠. 중앙 정치. 그러니까 이것은 1차 거부개혁인데 6조를 8암으로 개편한 것이 바로 1차 거부의 핵심 내용입니다. 2차 거부개혁에서는 다시 이거를 이제 부로 바꾸게 됩니다. 뭐 7부. 네. 그 다음에 이제 경무청을 신설해서 경찰제도 도입하였고요. 1차 때. 그 다음에 국내부를 신설하여 왕실 업무가 정부 사무를 분리하였다. 국내부는 왕실 업무가 정부 사무를 의정부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약간 입헌 군주적인 요소 이것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제 통일이 연대기에 대한 문제죠. 뭐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북한은 자주평화 민족 대단계의 통일을 명시한 7.4 남북공동회의 1972년. 남북한은 유엔에 동의하시고 1991년 8월 같은 해 남북 기본 사이에 화해 불가침이 교류 관련 협력이 하나 협의서 북 기본 협의가 설치됐다. 1991년 12월이죠. 이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고르면 돼요. 자, 4.19 혁명 1960년 아니죠. 금융실명제 실시 1993년 김영삼 대통령 때 아니고 5.18 민주화운동 발발 이게 1980년이죠. 요게 해당이 되겠네요.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 5년마다인데 1차가 1962년 2차는 1967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1940년대 대한민국 이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의열활동을 위해 한인의 극단을 결성하였다. 이게 이제 시대가 한정이 돼 있죠. 한인의 극단은 맞지만 이게 1931년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봉창 윤봉래가 1932년이니까 해당이 되지가 않겠죠. 삼견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강령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이게 1941년 11월에 반포가 되죠. 요거 해당이 되고요. 대일선전포고라고 연합국 합동작전을 전개했다. 1941년 12월에 진주만을 일본이 습격하면서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이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1941년 12월이니까 해당이 되죠.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에서 국무령 중심의 의원내각제로 바뀌었다. 요거는 1925년입니다. 이승만 탄핵하고 이제 박은식이 2대 대통령이 되는데 한 달도 못해서 돌아가시고 요때 이제 헌법이 바뀌었어요. 국무령 중심 1925년. 그다음에 2년 후에는 이제 그 집단 지도 체제.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무기력하게 있다가 1940년에 이제 추석 체제. 그다음에 1944년 민혁당 김규식 김원봉 등이 합류하면서 주석 부주석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5차례의 개헌, 임시정부 개헌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1880년대 개화정책 가시는 사실에 대한 제목으로 옳은 거는 모두 고르면 있겠습니다. 시대가 한정이 되어 있죠. 자, 하나씩 보죠. 교정청은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였다. 일단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도 틀렸고 교정청이라는 건 동학농민운동을 했었는데 1894년 6월에 설치됐죠? 아니죠. 이게 만약에 그 통리기무화문이란 맞죠. 1880년 12월에 그 밑에 12사를 두면서 이제 개화정책 총괄하는 기구.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외국의 견습 시찰단 보내죠. 자, 청에 파견된 영선사 김윤식 무기질법 1881년 맞죠? 미국에는 보빙사 민영액을 중심으로 근대시설 시찰 대통령 접견 1883년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니은이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김웅집은 조사 시찰단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조선 책량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 부분은 맞는데 김웅집은 조사 시찰단으로 간 것이 아니라 2차 수신사로 1880년에 가서 이듬해 조선 책량을 가지고 이제 큰 파문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고 조사 시찰단은 박정양 등이 중심이 돼서 간 것입니다. 1881년.
그래서 틀린 것이죠. 정답은 3번. 다음 7번. 다음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예로부터 나라의 역사가 중기에 이르면 인심이 반드시 편안만 탐해 나라가 점점 쇠퇴한다. 그때 현명한 임금이 떨치고 일어나 1000명을 연덕시키면 국군이 영원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0년을 지내 지금 중세에 이미 이르렀으니 바로 1000명을 연속할 때이다. 뭐 현명한 임금 1000명 이런 거 봐서 이제 유교적인 걸 알 수가 있고요. 200년이 지났다. 조선이 1392년에 이제 창건이 되고 200년이니까 이제 1500년대 후반대가 되겠죠. 그럼 이때 인물 하면은 이제 성리학하고 관련된 인물일 것이고 여기에 보면은 나라가 쇠퇴한다. 그러면 개혁이 필요하다. 사회 전반적인 개혁이다. 그럼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사회경장로 하면 율곡 이이 선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율곡 선생님 하면은 이제 기자실기라는 역사책, 우리 역사에서 기자 행적을 주목하고 그 전통을 해서 기자실기를 지었다. 이 기자라는 것은 홍범 구조 같은 이제 이제 팔족복과 관련된 거죠. 고조선. 우리 동방에 예학을 전파해준 훌륭한 공자에 버금가는 성인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떠봤다는 것이죠. 이 선생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선제를 보고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죠. 경과 의를 근본으로 하는 실천적 성약풍을 창도하였다. 이거는 남명 조식에 대한 사람입니다. 북인의 정신적 태도죠. 경상 좌도 이제 성리학의 태도이고요. 경상 우도는 이제 퇴계 이황이죠. 만약에 경만 나왔다면 이황 선생이 유명하지만 의까지 나온다면은 이것은 남명 조식 선생이 되겠습니다. 실천적이다. 그래서 그 제자들 뭐 곽재우, 정윤은 이런 많은 의병장들을 배출했습니다. 북인계통에서 왕이 지켜야 할 왕도 정치 규모를 차기한 성악 10토 그림화와 관련된 거 성악 관련된 이거는 이 황이죠. 만약에 이라면 성악 집요가 되겠죠. 자, 세 번째 상강오륜의 윤리를 설명하고 중국과 여러 나라의 역사를 적은 동몽성습을 졌다. 이 동몽성습은 이제 그 서당 다니는 이제 어린애들이 이제 천자부된 다음에 익혀야 될 도덕 역사와 관련된 책이죠. 자, 이거는 아마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중종 때 박세무라는 사람이 저술을 했습니다. 요거 비슷한 것이 율곡 이이 선생이 경몽요결이라는 책이 있어요. 초등학생용, 초등용 이제 성리학 입문서다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이해하면 역사서 기자실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8번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조가 아래기를 자의왕대비 나오면 무조건 떠오르는 게 뭐죠? 예송 논쟁이죠. 선왕의 상에 입어야 할 복제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선왕은 효종이 되고 이 계모가 되죠. 인조에 어떤 사람은 3년복을 입어야 된다고 3년 어떤 사람은 기년복 이거 1년이죠. 자, 길면 서인 짧으면 길면 남인 죄송합니다. 짧으면 서인이죠.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국왕은 여러 대신에게 의를 문다면 기년복으로 결정하였다. 라면은 3년, 1년 놓고서 했으면 이게 기해예송이 되겠고 이거 기해예송 때네요. 이게 이제 효종이 죽었고 만약에 이제 효종의 비가 죽었을 때는 이제 갑인예송이 되겠죠. 이때는 이제 1년이냐 이제 기년이냐 아니면 이제 9개월이냐 대공이냐 1년이면 남인 9개월이면 이제 서인이 되겠죠. 이때 논쟁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 서인은 이제 주자 가래를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왕 사대부는 동일한 의례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나오는 것이 이제 체이부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디귿의 3번에 보면 나오는데 이 이거는 이제 적자이지만 부정 적자이긴 하지만 이건 장자는 아니다. 차자로서 왔기 때문에 조금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대로 왕에 대한 적장자의 왕으로서 대우를 못 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그 뭐 허목, 윤유 이런 남인들은
국조 오레이를 중시합니다. 이건 국가와 관련된 것이 왕은 곧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면은 왕은 일반 사대부와 같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더 길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옳지 않은 것인데 따라서 이게 지금 이제 그 어떤 사람은 이제 기념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서인이죠. 예. 근데 이제 국조 오레이로 한다면은 이것은 남인의 주장이고 주작 아래로 바꿔야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좀 더 이 예성론지를 알아보면은 이 자이 왕 대비는 이제 효종의 어머니, 효종보다 나이가 더 훨씬 어려요. 인조의 계비인 조대비였습니다. 예, 맞죠? 그 다음에 윤효, 남인이죠. 왕통을 이었으면 적장조로 보아야 된다. 그래서 3년복 맞죠? 송시열은 체이부정, 적자이지만 장자가 아니다. 그래서 3년이 아니라 1년복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 송시열, 뭐 송중길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됐습니다. 국조오레이가 남인, 주자가해가 서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가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고구려 태약 설립 이게 그 소수리망하고 그랬죠. 372년 백제 서기 편찬. 자, 이거 여기 보면은 이제 서기 국사 신집 이제 그 삼국시대 때 편찬된 이제 역사서인데 모두 전해지진 않지만 모두 전성기 임금 때다. 전성기 또는 이제 크게 이름을 떨칠 때 국력을 그때 임금왕을 했어요. 백제는 근초광 때죠. 고흥 박사 고흥중에서 서기를 편찬했는데 이게 375년입니다. 글쎄 뭐 연도를 뭐 정확히 모르더라도 뭐 풀 수는 있지만 그리고 이제 가와 관련된 거 몰라도 되죠. 신라의 국사 편찬 이건 신라 진흥왕 때죠. 545년입니다. 근데 이건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거치부를 시켜서 국사라는 걸 편찬했습니다. 545년. 그 다음에 고구려는 신집 편찬. 이건 딱 600년이야. 영양왕 11년인데 이제 이 문제를 시켜서 고구려의 그 6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을 5권 신집으로 요약 편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45년에서 600년 사이에 역사적 사실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 한성을 함락하였다. 자, 잘 모르더라도 이게 이제 475년인데 이게 이제 진흥왕이란 걸 알 수가 있죠. 이건 뭐 당연히 장수왕은 5세기 때 임금이니까 해당이 안 되고 금강가야가 가연명의 중독을 하셨다. 이게 400년 이제 그 경자년 이제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그 쳐들어온 왜구 여기 이 과정에서 이제 금강가야는 가야 세력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종발성 임나 이제 금간을 말하는데 가야 이쪽이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전기 가야명이 주도권을 상실했죠. 이게 400년입니다. 이게 뭐 이미 아니고요. 신라에서 건원이라는 독자진을 했다. 이거는 이제 그 버풍왕 때이죠. 이게 536년인데 근데 이게 모르더라도 이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진흥왕은 버풍왕 다음이니까. 자, 근데 이제 뭐 잘 모르더라도 확실하게 1, 2, 3이 확실히 아니까 답은 4번이 되는데 백제가 놀이사치기를 보내 일본에 불상을 했다. 이거 일본의 불교 전파상은 이제 성왕이죠. 모르더라도 진흥왕과 동시대이고 나머지가 뭐 연도를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풀 수는 있죠. 552년입니다. 해당이 되고 나머지가 일단 다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쉽게 4번이라는 걸 고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 10번 가라의 승려에 대한 설명을 자는 거예요. 자, 이거 아주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자, 참회법과 미타토 정토 신앙을 실천하라고 강조하는 결사운동을 전개했다. 결사운동하면은 진노를 아니면 이제 요새인데 참여와 관련된 거, 그럼 뭐 요새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중국 화엄종의 반개인 이통현의 화엄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 요새는 화엄종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의외로 이 사람은 누구냐? 이게 아직 여태까지 아직 문제로 나온 적은 없는데 이 화엄종의 반계, 이게 정통계는 아니고 약간 좀 이게 약간 좀 옆으로 빠지는 계통인데 화엄종 그러니까 이거 혹시 의상하니까 생각하는데 이 당나라 의상하고 조금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 의상보다 조금 뒷사람인데 이통현이나 사람의 이 화엄 사상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어, 이제 그 좀 실천을 중시하는 그런 그러니까 원래 그 실천 중시한 게 이제 선정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정 쪽에 구비가 맞는 거 그러면 진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화음이 교종 계열이지만 실천을 강조하는 어떤 선정적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진울은 이제 화음론 조료라는 책을 통해서 이 이통현의 이 화음 사상에 실천을 중시하는 것에 주안을 둬서 나중에 선을 중심으로 교를 통합하는 이러한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진울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다음에 나를 보죠. 송강산 기쌍사를 근거로 새로운 선풍, 선종, 진작의 힘을 기해 개혁적 승리의 지방률을 했다. 이건 이제 수선자결사 진울이죠. 자, 보면은 선을 채로 삼고 몸으로 삼고 교를 용으로, 그러니까 좀 보조적인 것이죠. 삼화. 그러니까 이제 둘의 합일점 추가지만 이제 선이 기본이 되는 것이 그 진울에 대한 설명이죠. 예. 맞는 내용이고요. 북악파 중심으로 남악파를 교합하여 화엄 계열을 정리하고 당시 불교에 주됐다. 이건 고려 광정 때 규녀라는 대사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 그 규녀가 이제 광종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명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화엄 사상, 그러니까 고려 초기는 이제 화엄정이 조금 이제 그 주된 것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뭐야 일단 먼저 화엄 교단을 먼저 정리를 해요. 북악파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상종 이쪽 세력을 같은 교정 계열이지만 이걸 흡수하는데 요때 나온 것이 성상융해라는 그러한 명칭인데 말 그대로 이 법상과 이 이 화엄의 요체 융해라는 건 이제 화합 통합을 한다는 것이죠. 이거 사상을 표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규녀 고려 초기 광종 때 그런 불교의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고려와 송, 거란 등의 불교 조수를 망라한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을 작성하고 속장경을 했다. 이건 이제 의천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의천은 이제 그 천태종을 창시했는데 이제 당시 이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을 했는데 화엄종이 아니라 화엄종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천태종을 이제 새로 차량을 해서 이제 교종 중심의 로 이제 선종을 통합하는데 그 당시 고려 초기에 화엄종 계통의 이 교종 이게 그 실천의 문제를 떠나 있다. 이 실천 문제를 해결해야 선종을 통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선종의 그러한 실천적 이것을 이제 통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의천에는 설명이 이제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은 뭐냐? 요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바로 가고 이통현의 화엄 사상 실천을 중시하는 거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바로 진울이다. 그리고 화엄론 절효라는 책에서 이것에 그 영향을 받은 실천을 중시하는 그래서 교종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